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인간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해서 가정의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가장이 되는 것, 가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훌륭한 가족을 거느리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다. 도미네이팅 버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패밀리 맨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보면 남자고 여자고 가정을 가꾼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냐 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2010년서부터 2017년 사이에 성인들의 사망률 10만 명 중에 몇 명이 죽는가를 이렇게 결혼 상황에 대해서 분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10년 사이에 10만 명 중에 한 840명 정도가 죽다가 최근에 779.6명으로 상당히 죽는 사람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10만 명당 1443명이 죽어서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1.85배 정도가 많이 죽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별을 한 경우죠. 남편이거나 아내가 죽어서 사별을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1656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한 사람은 최근 17년 자료를 보면 1368명으로 역시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이제 더 오래 산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사별한 남성의 사망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 2239명이나 돼서 결혼한 사람들의 779명의 한 4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부인한테 잘해서 부인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게 하는 게 본인의 수명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2010년에서 17년 사이에 사망률도 훨씬 낮고 줄어든 반면에 다른 쪽은 높아지고 있고 또 수준도 훨씬 높다. 2배 가까이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려서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가 다 복합되겠습니다. 결혼 자체가 오래 살게 하는 방법도 있죠.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먹고 잘 먹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또 거꾸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결혼을 하니까 이건 선택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결혼 후의 습관이 더 오래 살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다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비혼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게 피크를 쳐가지고 2010년서부터 최근에는 그 비혼이나 이런 게 훨씬 줄어들고 이혼도 줄어들고, 그래서 가정이 더 강해지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게 나오는지 정확히는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경제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있고,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열풍이 지나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의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나 비혼율이나 출산율 이런 게 반대로 가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생각은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왜 어른이라고 그랬을까? 결혼을 안 하면 나이가 많아도 왜 어른 취급을 안 했을까? 이게 봉건적 사고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가 최근 금년에 2월 달에 나온 재미난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가정 형성과 범죄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메슨코프라고 하는 학자하고 이반 로스라고 하는 박사과정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너무 재미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이게 부모들의 범죄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출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임신서부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엄마 아빠 다 보면 애가 출산하기 10개월 전, 이게 이제 바로 임신됐을 때죠. 임신을 알 때서부터 애 출산할 때까지 그 미국에서 전체 10만 명당 이제 몇 명이 범죄로 체포되느냐를 보면 급격히 그 체포율이 출산 과정 또는 출산 이후에 낮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면 훨씬 그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둘째 출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보다는 효과가 적은데 그래도 둘째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범죄율이 뚝 떨어지고 그 이전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라서 둘째 출산도 결혼 후에 엄마 아빠를 다 어른을 만들고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만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확연히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엄마들의 출산 후에 범죄율하고 결혼한 엄마들의 출산 후의 범죄를 보면 우선 그 10만 명당 이 체포되는 비중이 결혼 안 한 엄마들은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결혼을 하는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율 자체가 우선 10분의 1 정도로 적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출산을 하는 싱글 마더라고 그러죠. 미혼 엄마들의 범죄율이 한 20명에서 출산 후에는 5명에서 10명 수준, 한 7, 8명으로 떨어지니까 한 2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혼을 하는 엄마는 한 2.5명에서 1.5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결혼을 안 하는 엄마들의 범죄율이 높고 그렇지만 그 떨어지는 거는 결혼 안 한 엄마들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로 돼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아빠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빠들은 더 극적입니다. 그 아빠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니까요. 엄마들보다는. 출산 직전에 결혼 안 한 아빠들, 싱글 파더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외로 애를 낳는 아빠들의 범죄율은 10만 명당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 게 이제 70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결혼을 하는 아빠들은 12명, 한 10명 수준의 범죄, 10만 명당 10명 수준인데 12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떨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아빠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무책임한 아빠로 보여지겠지만 그 아빠들도 자녀를 갖음으로 해서 범죄율이 3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애 낳는 거 말고 결혼만 보면 어떻게 하냐 보면 여성도 결혼 직전까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체포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 직전까지 계속 내려가고 그 이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남성들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결혼 후에는 안정적으로 체포율이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 이 결혼이 애를 안 낳아도 결혼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사람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다 좋은 결혼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출산 과정까지 떨어지는 거는 여자에서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 보면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결혼한 사람하고 이혼을 하는 커플하고 다 비슷하게 떨어졌다가 아무래도 출산 이후에 다시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는 그 이혼한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더 높아지고 그런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성들은 더 극적인 변화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범죄율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되는데
이혼한 사람들은 급격히 높아져서 그 격차가 여성보다도 남성 쪽에서 훨씬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중에서도 나쁜 결혼이 아닌 갈등을 하지 않는 결혼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서 가정폭력에 관한 체포를 보면 여성도 남성도 다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인구 10,000명당, 제가 아까 자꾸 10만 명이라는데 10,000명당 한 25건의 가정폭력으로 체포가 이루어지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훨씬 낮아 있다가 이제 결혼 후에 가정폭력으로 14건 이상 이렇게 돼서 이 가정의 폭력에 관한 증가는 출산과 결혼의 과정에서 영원히 결혼 때문에 높아지죠. 미국에서는 알코올 또는 다른 약에 대한 중독이 많이 사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엄마들이 출산 후에 출산 과정의 중독률이 뚝 떨어졌다가 출산 후에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독으로부터도 결혼과 출산이 벗어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결혼하는 엄마들, 결혼하고 출산하는 엄마들도 높아졌다 결혼 출산 기간 동안에 낮아지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 워낙 결혼 안 하는 엄마들의 중독률이 한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혼한 엄마들에 비해서. 그래서 결혼 안 한 엄마들은 그 중독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출산 후에 회복하고 이전하고 이후가 출산 과정에는 워낙 뚝 떨어지는데 출산 이후에 서서히 다시 올라가서 한 3년 지나면 원래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이 되는 반면에 결혼 안 한 엄마들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전에 2분의 1 정도까지 낮아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데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과 출산이 얼마나 책임 있는 부모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윤희숙 박사님 모시고 얘기하면서도 그 가정이 빈곤을 벗어나는 거는 개인들의 한 사람의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구성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득을 일으키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족의 우리는 자꾸 이거를 개인들의 부자들이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예 부자들 몇 명 빼놓고 전체 중산층은 그 가구 내에 소득원이 얼마나 여러 명이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빈곤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영국의 조사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한 가정이 소유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은퇴 후에 빈곤으로 떨어질 확률이 15% 정도가 낮고요. 임대로 계속 사시다가 은퇴하면 그 중에 3분의 1은 다 빈곤 가정으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택 소유는 왜 어떤 사람이 주택을 더 소유하게 하냐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으면 주택을 소유할 인센티브가 또 훨씬 커지죠.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이 안정적이고 가구를 특히 결혼을 하고 주택을 갖고 있으면 결혼 안 하고 임대를 사는 사람에 비해서 빈곤으로 떨어질 확률이 30% 이상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키고 주택을 갖는 것들이 빈곤 문제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빈곤 문제 해결하는 걸 자꾸 노동시장에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세금도 자녀들이나 결혼한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빈곤 축소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또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가 얼마나 생각하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책이 니콜라스 페스티나스하고 에릭 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Low Income Home Ownership, Examining the Unexamined Goal이라고 하는 건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모들이 그 지역사회의 활동이나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주인이 반상에 잘 가지 새 들어있는 사람이 잘 가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동네에 동사무소나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죠. 집을 갖고 있는 그 같은 소득 수준인데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녀들의 교육 수준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집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밝히고 있고요.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 인지 능력이 7%에서 9% 더 높다, 이런 연구도 밝히고 있고요. 학교 안에서 문제 학생으로 지적되는 그 어떤 행동의 문제도 집이 있는 집 자식들이 집이 없는 집 자식들에 비해서 3% 정도 낮은 거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고 집이 있는 것들이, 집은 그냥 사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주택 투기를 나쁜 거, 주택을 사고자 하는 노력을 나쁜 거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건강, 사회성,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을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고, 안정적인 결혼이나 자녀 양육을 하는 훌륭한 가정이 사회를 얼마나 안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자기 노력으로 다 좋은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결혼보다는 이혼이 더 평화로운 삶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때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너무 이렇게 비혼을 이상적인 거로 생각하시고 그러기보다는 인류 역사에서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성스러운 일이고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더 책임 있는 사회인을 만드는 데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오늘 한번 경제 통계들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